악어 흑이는 탁한 강물 속을 미끄러지듯 나아가며 황금빛 눈으로 먹잇감을 단단히 포착하고 있었다. 태풍이 강을 거칠게 휘저으며 급류로 바꿔놓았다. 이는 매복의 최적의 상황이었다. 세 마리의 강아지가 필사적으로 버둥거리며 도움을 청하는 작은 울음소리는 강의 굉음에 묻혀 사라졌다. 진흙푸성이 강둑에서는 민서가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녀의 승백의 털은 흠뻑 젖어 떨리는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웅포가 그녀를 집어삼켰다. 이 감은 한때 그녀의 모든 것을 아사가 고독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새끼들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흑이가 다가와 톱니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다. 몇 초만 더 도움을 받지 못하면 강아지들은 영원히 사라질 터였다. 강원도 석출시 리 설화산 기슭을 따라 흐르는 청초천은 최근 태풍으로 뒤덮인 진흙과 나뭇가지로 탁하게 흐르고 있었다. 공기는 습기를 머금고 흙과 썩은 잎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거대한 소나무가 고유한 파습꾼처럼 서 있고 뒤틀린 뿌리가 물에 잠긴 강둑에 매달려 있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기묘한 소리를 내고 지나간 태풍이 남긴 혼란을 섬뜩하게 상기시켰다. 강둑에서 민서는 꼼짝 않고 서 있었다. 평소에는 눈처럼 하얀 털이 자랑스럽게 빛났지만 이제는 흠뻑 젖어 떨리는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크게 떠졌고 귀는 축 늘어져 거친 수면을 응시했다. 그녀에게는 보였다. 염류에 흔들리는 세 개의 작은 형체, 필사적으로 버둥거리는 작은 발, 수면 위로 거의 나오지 않는 작은 코끝. 그녀의 강아지들이 휩쓸려 가고 있었다. 디드가 혼자가 아니었대. 흑이는 기다리고 있었다. 수면 아래 잠복하며 죽음의 사신처럼 고요하고 울퉁불퉁한 등이 탁한 물에 녹아들었다. 황금빛 눈은 버둥거리는 강아지들을 포착하고 관찰하려 계산했다. 대풍으로 강이 불어나 약하고 무력한 먹잇감을 흑이의 사냥터로 밀어냈다. 그리고 이제 세 개의 작은 생명이 그 경로로 들어섰다. 괴물은 더 가까이 다가가 거대한 몸이 물을 파도처럼 일으켰다. 메인사의 몸은 굳어 있었다. 그녀는 한 발짝 내디디며 발톱이 축축한 흙에 파고들었다. 뛰어들어야 한다. 늦기 전에 강아지들에게 닿아야 한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몸이 그녀를 배신했고 옹포로 근육이 굳었다. 그녀는 예전에도 이곳에 있었다. 아주 오래전 그녀는 믿었던 사람, 그녀를 돌보고 이름을 지어주고 벽난로 곁에서 털을 쓰다듬어준 남자를 기억했다. 그는 그녀의 전부였다. 태풍의 밤이 올 때까지 벨소리가 지붕을 두드리고 바람 소리가 귀를 메우던 그 밤을 그녀는 기억한다. 그와 강 근처에 있을 때 해안이 무너졌고 그는 물속에서 손을 휘저으며 비명을 지르며 떠내려갔다. 그녀는 그를 쫓아 뛰어들었고 파도에 휩쓸려 기력이 닿을 때까지 찾았다. 목이 쉴 때까지 짖었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강이 그를 앗아갔고 그날 밤 이후로 강은 그녀를 괴롭혔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네, 그녀의 새끼들을 빼앗으려 했다. 빈서의 숨소리는 빠르고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강둑의 다리 근처로 다가가며 발이 떨렸다. 하지만 기억이 사슬처럼 그녀를 묶었다. 린단, 바양, 이를 것이다. 해를 잃었던 것처럼 흑이는 이제 바로 코앞이었다. 보리를 한번 휘두르며 거대한 몸을 앞으로 밀어냈고 이빨이 물속에서 빛났다. 린서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뭔가를 해야 한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다. 움직이지 않으면 강아지들은 영원히 사라진다. 이 절망적인 으르렁 소리와 함께 평소의 온화한 성격과는 다른 소리를 내며 린서는 강을 등졌다. 그녀는 달리기 시작했고 강인한 발로 진흙을 차올렸다. 신뢰라는 그녀의 요새는 새끼를 잃을 공포 앞에서 무너졌다. 분명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누군가가 도와줄 것이다. 누군가가 도와줄 것이다. 그녀는 구할 수 없지만 누군가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속초의 습지를 가로지르는 2차선 도로는 끝없이 이어졌고 갈라진 아스팔트는 시간과 날씨로 마모되었다. 양쪽에는 소나무가 늘어서 있고 우리는 늪지의 물에 잠겨 있었다.
대풍은 지나갔지만 하늘은 여전히 검은 구름으로 덮여 불길한 빛을 풍경에 드리웠다. 강민수는 오래된 파란 픽업 트럭의 핸들을 잡고 앞뒤를 주시했다. 타이어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운전석에 울렸고 그에게 익숙한 고요함이었다. 몇 달 동안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는 고통 없이 어딘가로 간 적은 없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핸들을 꽉 쥐었다. 무엇을 찾고 있는지 더 이상 알지 못했다. 전직 소방관이었던 민수는 수년간 불타는 건물로 뛰어들어 사람들을 구하고 변화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아내를 잃은 후 그의 내면의 불꽃은 꺼져가고 있었다. 그는 기적을 믿지 않았고 독적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앞에 무언가 기다리고 있었다. 눈처럼 하얀 그림자, 힘찬 진돗개가 도로 한복판으로 뛰쳐나왔다. 민수의 반사신경이 작동했다. 그는 브레이크를 밟았고 타이어가 아스팔트 위에서 띡 소리를 냈다. 트럭이 급정거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고 맥박이 귀에서 울렸다. 암유리 너머로 그것이 보였다. 뻑 젖어 떨리는 진돗개. 진흙이 새하얀 털에 엉겨붙어 있었다. 배는 물러서지 않았다. 한순간 꼼짝 않고 서서 강인한 몸이 어두운 아스팔트에 돋보였고 검은 놀이 민수의 무관심을 뚫는 강렬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그것은 그가 아는 평범한 간청이 아니었다. 말 없는 명령. 긴급한 무언의 호소가 그의 잊혀진 목적과 깊이 공명했다. 데려와. 도와줘. 민수는 침을 삼켰다. 그는 그 눈빛을 전해 보았다. 불타는 건물에 갇힌 사람들의 눈.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낸 얼굴들을 쌓아 민수는 트럭을 세웠다. 진돗개는 방향을 바꿔 진흙을 차며 나무들 사이로 달렸다. 날카로운 눈빛을 던지며 민수는 멍소리다가 따라갔다. 낮은 풀이 부츠를 때렸고 낮은 것이 아래를 숙이며 지나갔다. 숨이 거칠어졌지만 진돗개는 결코 속도를 늦추지 않고 사명을 띈 듯 숲을 헤쳐나갔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보았다. 정주전이었다. 해 열린 공간에 도착하자 눈앞의 혼란스러운 광경에 눈이 고정되었다. 네 세 마리의 작은 강아지가 거의 살아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급류에 휩쓸리고 있었다. 그리고 물속에서 움직이는 것, 거대한 고대의 악어 흡이 앙금빛 눈이 냉혹한 계산을 번뜨렸다. 그 거대한 몸이 앞으로 나아갔다. 웨인스는 위장이 조이는 것을 느꼈다. 그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다. 워미게는 물가에 서서 떨고 있었다. 페나는 그를 이곳으로 데려오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했다. 웨인스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행동했다. 날카로운 숨을 들이쉬며 앞으로 뛰어들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망설이면 강아지들에게 살아날 시간이 없어진다. 웨인스는 돌처럼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내 즉시 그를 집어삼켰다. 차가움이 충격처럼 덮쳤고 숨을 앗아갔다. 하지만 생각할 시간은 없었다. 그는 몸을 밀어붙이냐 손으로 물을 헤쳤다. 부츠가 무겁게 물에 끌렸다. 그는 가장 가까운 강아지에게 고정되었다. 얼리는 작은 형체가 거의 떠 있지 않았다. 그는 돌진의 손가락이 젖은 털을 잡았다. 그는 끌어당겨 가슴에 안았고 두 번째 강아지로 나아갔다. 그것은 약하게 버둥거리며 여전히 싸우고 있었다. 민수는 손을 뻗어 발로 감싸 단단히 안았다. 하지만 세 번째 강아지, 민수의 내장이 조여왔다. 가장 작은 강아지가 떠내려가는 것이 보였다. 물살이 빠르게 끌어냈고 약한 발은 급류에 거의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리고 진짜 위험이 다가왔다. 검은 그림자가 강을 가로질렀고 수면을 거의 흔들지 않았다. 악어 흑이가 먹잇감을 노렸다. 거대한 몸이 앞으로 나아가며 거대한 턱이 벌어지고 공격의 순간을 기다렸다. 민수는 힘껏 헤엄쳤고 물살을 저항하며 근육이 타는 듯 엎었다. 그는 손을 뻗었지만 너무 멀었다. 강아지는 포식자의 경로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거리였다. 일리가 더 가까워졌고 황금빛 눈이 빛났다. 한순간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때 수면이 폭발했다. 새하얀 선보, 강인한 그림자가 수면을 뚫고 나와 파도를 사방으로 튀겼다. 인서, 진돗개가 뛰어들었다. 평소 온화하고
신중한 어미 개가 공포에 맞서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당은 한때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이번에는 아니었다. 이번에는 그녀가 지지 않을 것이다. 공포는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녀는 단하고 단호하게 헤엄쳤고 그 어느 때보다 빨랐다. 몇 초 만에 가장 작은 강아지에게 닿았고 뒷발로 조심스럽게 목덜미를 물었으면 위로 들어 올렸다. 민수는 일어난 일을 처리할 시간도 거의 없었다. 공포에 얼어붙었던 민서가 스스로 과거의 공포 속으로 뛰어든 것이다. 리듬이 공포를 압도했다. 진돗개의 타고난 용기, 어통은 주인에 대한 충성에 쓰이던 것이 이제 과거의 상처에 사슬을 태우며 불타올랐다. 그녀는 믿기로 했다. 싸우기로 했다. 신은 이제 그녀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민수는 돌진했고 민서가 마지막 강아지를 물었을 때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그는 손을 뻗어 젖은 털에 손가락을 얽으며 온 힘을 다해 끌어당겼다. 하는 조언이 했다. 물살의 무게가 그들을 끌어당겼고 민서의 젖은 순백의 털이 그녀와 강아지들을 띄우기 어렵게 했다. 하지만 민수는 이를 악물고 홍수의 힘에 맞서 발로 차며 천천히 진흙 강둑으로 향했다. 그때 뒤에서 물의 움직임이 바뀌었고 우와, 뒷배 갈라진 물보라 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돌아보지 않아도 알았다. 야거 흑이가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괴물은 기습의 요소를 잃고 분노에 불탔다. 거대한 꼬리가 휘둘러지며 방에 파도를 일으켰다. 민수는 숨을 쉴 시간도 거의 없이 무서운 물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들었다. 그것은 빨랐다. 민수는 대비했지만 이 괴물에게서 헤엄쳐 도망칠 방법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물이 돌진하며 턱이 크게 벌어졌다. 그리고 귀를 찢는 충돌은 민수는 돌아서며 강둑에서 거대한 물체가 튀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또 다른 악어였다. 더 크고 더 오래되고 더 무시무시한 그것이 공격 중인 괴물의 화물열차 같은 힘으로 충돌하며 물보라와 진흙을 일으켰다. 빈스는 얼어붙었다. 두 포식자가 충돌하며 꼬리가 격렬히 휘둘러지고 강력한 턱이 서로의 목을 불고 몇 센티미터 거리에서 물었다. 나는 혼란에 빠졌고 안정된 흐름은 그들의 싸움의 순수한 힘으로 붕괴됐다. 민수는 인생에서 많은 것을 보았다. 어제 무너지는 건물,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구조.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다. 인서가 짖었지만 인수는 그녀를 단단히 안았다. 이것이 그들의 기회였다. 그는 앞으로 밀어붙이며 자신과 어미, 강아지들을 강둑으로 끌어올렸다. 발이 타들어갔고 온몸의 근육이 피로로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가까이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진흙이 손바닥 아래에서 미끄러졌지만 마침내 그는 기어올랐다. 그는 옆으로 쓰러져 숨을 헐떡이며 가슴이 격렬히 오르내렸다. 윈서는 그의 옆에 쓰러졌고 즉시 강아지들에게 코를 대며 작은 얼굴을 핥고 젖은 코를 떨리는 작은 몸에 댔다. 한 마리씩 그녀는 확인하며 안전하고 살아있음을 확신했다. 민수는 젖은 땅에 앉아 가슴을 피로의 호흡으로 오르내렸다. 아드레날린이 사라지며 몸이 무겁고 뼈가 쑤셨다. 돛은 햄빡 잦았고 손은 진흙 강둑에 잡혀 긁혔다. 하지만 그런 건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은 살아남았다. 옆에서 민서는 강아지들에게 코를 대며 급히 얼굴을 핥고 젖은 코를 떨리는 작은 몸에 댔다. 한 마리씩 그녀는 확인하며 안전하고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민수는 그녀를 보며 가슴에 무언가 조이는 것을 느꼈다. 그는 헌신을 본 적이 있었다. 주저없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서방관들. 최악의 순간에 자식을 지키는 부모들에게서. 하지만 이것은 순수하고 흔들림 없는 예리지 않는 것이었다. 민서는 새끼들을 위해 가장 큰 공포에 맞섰다. 민수는 깊게 숨을 내쉬며 몇 년간의 무게가 영혼에서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넌 특별해. 오라? 라고 그는 속삭였다. 민서는 고개를 들었고 깊은 갈색 눈이 그의 눈과 마주쳤다. 민수는 잠시 손을 뻗어 새하얀 털을 쓰다듬었다.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대신 그가 머리를 쓰다듬는 것을 허락하며 귀가 살짝 움직였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떨렸지만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민수는 침을 삼켰다. 이런 감정,
이런 사랑을 느끼도록 허락한 것이 오랜만이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고통이나 기대를 동반하지 않는 사랑. 음, 단순하고 순수하며 무조건적인 사랑. 넌 훌륭한 어미야. 그는 속삭였고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런 헛기침하며 눈에 느껴지는 이상한 뜨거움을 억눌렀다. 민서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깊은 무언가를 이해했다. 그녀는 잠시 그의 손길에 기대었고 그 순간 그녀와 강아지들을 이곳에 두고 떠나지 않겠다는 것을 알았다. 그 생각은 숨처럼 자연스럽게 마음에 자리 잡았다. 태양이 퍽펑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을 때 린스는 트럭으로 돌아갔다. 3마리의 강아지는 조수석의 오래된 플란넬 셔츠에 둥글게 말려 잠들어 있었다. 린서 진돗개는 곁에 앉아 조심스럽지만 신뢰하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윈수는 엔진을 켰다. 오랜만에 그는 목적 없이 운전하지 않았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린서가 트럭을 세우고 남자를 강아지 구조로 이끈 이야기는 속초 저녁에 불처럼 퍼졌다. 이 사람들은 식료품점 주유소 민수가 일했던 소방서 밖에서 그를 불러 세웠다. 모두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하지만 민수는 그들의 기대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에게 이것은 단순한데 이야기가 아니었다. 사람의 이야기였고 때로는 신이 적절한 때에 적절한 길에 당신을 두고 귀 기울이면 잃었던 것을 정확히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으이, 조용한 거실에서 TV가 깜빡이며 안니스가 벽에 부드러운 빛을 들이웠다. 남자는 오래된 소파에 앉아 옆 테이블에 뜨거운 커피가 놓여 있었다. 처음에는 화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냥 감동적인 구조 이야기, 뉴스의 끝없는 사이클 속의 일시적인 순간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를 보았다. 그의 숨이 멎었다. 손에 든 커피잔이 떨리며 떨어질 뻔했다. 민서. 화면 속의 진돗개는 소방관 재킷을 입은 어깨 넓은 남자 곁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새하얀 털은 여전히 진흙으로 더럽혀져 있었지만 그 아래로 순수한 빛이 은은히 빛났다. 그녀의 검은 눈은 차분했고 귀는 그의 목소리에 살짝 반응했다. 3마리의 강아지가 그녀의 발치에서 놀며 굴러다니고 캥캥 울었다. 뉴스 앵커는 용감한 어미가 있어 하는 강아지들을 구하기 위해 교통을 멈춘 이야기를 전했다. 속초는 그녀들을 사랑과 회복의 상징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거실의 남자는 듣고 있지 않았다. 그의 과거가 눈앞으로 밀려왔다. 민서는 살아 있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그녀는 그가 자신을 버렸다고 믿었다. 2년 전 태풍은 무자비했다. 이가 땅을 두드렸고 내일 흙길을 적셨으며 향을 범람시켜 논밭으로 흘렀다. 그는 민서와 물가를 걷고 있었다. 폭풍이 올 때면 늘 그랬다. 그녀는 비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가 지켜줄 거를 믿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실패했다. 발밑에 흙이 무너졌고 끔찍한 충격과 함께 그는 급류에 빠져 손을 휘저으며 비명을 지르며 떠내려갔다. 머리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고 배가 물렸다는 듯 아팠으며 옹수가 그를 끌고 갔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다. 태어났을 때 그는 침대에 있지 않았다. 자신의 마을에도 있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의사는 그가 몇 킬로미터 떨어진 강둑에서 어부에게 발견되었다고 했다. 그는 며칠간 의식을 잃었고 머리 부상은 과거에 많은 것을 지울 만큼 심각했다. 그를 찾은 사람들은 도우려 했지만 신분증도 없고 그를 찾는 이도 없었으며 그는 이름 없는 떠돌이일 뿐이었다. 오랫동안 그는 인생을 떠돌며 퍼즐 조각을 맞추려 했지만 결코 맞지 않았다. 그는 샘을 재건했지만 항상 무언가가 빠져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왜인지 알았다. 왜? 그가 과거 없는 세상을 떠도는 동안 민서는 그를 찾고 있었다. 다는 그녀를 진흙 강둑으로 밀어냈고 그가 마지막으로 보였던 곳에서 멀리 떨어졌다. 그녀는 물가를 달리며 짖었고 익숙한 그의 목소리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오지 않았다. 며칠간 그녀는 그 주변을 맴돌며 떠나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항상 거기에 있었고 항상 돌아왔다. 왜 지금은 아닌가. 하지만 배고픔이 그녀의 배를 갉아먹었고 알증이 목을 태웠다. 태풍은 모든 것을 파괴했고 남은 것은 거의 없었다. 돌아갈 집도 쫓을 냄새도 없었다. 그녀는 마을에서 마을로 수킬로미터를 걸었다. 사람들은 잔인하기도 하고 친절하기도 했다. 음식 찌꺼기를 던져주는 이도 있었고 막대기나 돌로 쫓아내는 이도 있었다. 한 번은 아이가 있는 가정에 입양되었지만 그들이 이사할 때 그녀는 뒷전으로 버려졌다. 매번 그녀는 다시 시작했고 그를 찾을 희미한 희망을 품고 나아갔다. 하지만 세월이 흘렀고 어느 날 그녀는 찾기를 멈췄다. 잊었기 때문이 아니라 마지막 희망이 말라버렸기 때문이었다. 그의 손은 떨리며 볼륨을 높였다. 뉴스 앵커가 미소 지었다. 화면에는 소방관 강민수가 민서의 순백의 털을 쓰다듬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이제 집이 있고 가족이 있고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의 목이 조였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돌아가 그녀가 자신을 기억할 거라 기대할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그녀가 민수를 보는 방식, 그 신뢰의 눈빛을 보았다. 그것은 하루 만에 쌓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키워진 것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다시 자신을 지켜줄 누군가를 찾았다. 그의 심장이 조였다. 그는 그녀를 만나야 했다. 그녀를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런 권리는 없다. 단지 그녀를 버릴 의도가 없었다는 것. 그 역시 길을 잃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속초는 지역 TV 방송국이 다음 인터뷰를 준비하며 흥분으로 들썩였다. 인사의 놀라운 이야기가 퍼져나갔고 민수는 기자, 동물 구조 단체, 용감한 어미를 만나고 싶어하는 시민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민수는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불 속으로 뛰어들어 남을 구하는 삶을 살아왔지. 니 카메라 앞에 서기 위해 살지 않았다. 하지만 민서의 이야기는 그의 것만이 아니었다. 어산이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집 앞포치에 앉았다. 인서는 차분하지만 경계를 늦추지 않고 그의 발치에 누웠고 그녀의 강아지들은 건강을 되찾아 정원에서 놀고 있었다. 기자가 마이크를 조정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박민수 씨, 민서,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은 영웅적인 어미와 다시 만나 뵙습니다. 민서 씨, 그 놀라운 구조 이후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민수는 숨을 내쉬며 짧은 머리를 손으로 쓸었다. 글쎄요. 그는 시작하며 민서를 흘끗 보았다. 내가 그녀를 구한 것뿐 아니라 그녀도 나를 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기자는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민수가 말을 잇기 전에 크루디에서 목소리가 울렸다. 인사를 열어붙게 한 목소리였다. 민서, 진돗개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나칠은 침착함이 깨졌다. 귀가 사고 몸이 크드며 탐은 눈이 놀라움으로 크게 떠졌다. 민수는 돌아보며 그녀의 시선을 따랐다. 정원의 다리 위에 남자가 서 있었다. 마치 유령을 본 듯했다. 그는 젊지도 늙지도 않았고 단순한 옷을 입고 있었다. 얼굴에는 오랜 고난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 눈은 감정으로 넘쳤다. 카메라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 순간 새삼은 정적에 잠겼다. 빈선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몸을 떨림이 훑었고 숨이 막히며 그녀는 그에게 곧장 달려갔다. 남자는 그녀가 뛰어들자 무릎을 꿇었고 그녀는 얼굴을 그의 가슴에 묻었다. 그는 흐럭뛰며 그녀가 다시 사라질까 두려운 듯 그녀를 세게 끌어안았다. 윈서는 찢으며 순수하고 맑은 기쁨의 소리를 냈다. 에일이 꼭 달라붙으며 강인한 몸이 기쁨으로 떨렸다. 매겁고 단단한 꼬리가 평소 진돗개의 자랑스러운 자세로 높이 들렸지만 이제는 흐릿할 정도로 빠르게 흔들렸다. 잘 자르다. 그는 그녀의 눈처럼 하얀 털에 속삭였다. 신에게 맹세코 널 찾았어. 죽은 줄 알았어. 윈서는 짖으며 그에게 기대었고
꼬리가 더 빠르게 흔들렸다. 린스는 퍼치에서 꼼짝 않고 민서가 남자의 얼굴을 핥고 믿을 수 없다는 듯발로 긁는 모습을 보았다. 남자는 울고 있었다. 민수는 가슴에 무언가 조이는 것을 느꼈다. 그는 개가 주인과 재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지만 이곳은 달랐다. 이것은 더 깊은 것이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고 민수와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은 붉고 감정으로 부풀어 있었다. 뭐라고 해야 할지. 그는 막힌 목소리로 말했다. 폭풍 이후 기억을 잃었어요. 그녀를 버릴 생각은 없었어요. 그녀를 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는 침을 삼키며 여전히 그에게 매달린 진돗개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내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난 몇 달간 민서가 누군가에게 버려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다. 그녀는 집을 잃은 것뿐 아니라 사랑하는 것을 잃은 것이었다. 민수는 그들 곁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귀 뒤를 쓰다듬었다. 그녀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남자는 떨리는 웃음을 터뜨리며 눈물을 닦았다. 알았어요, 했어. 네. 그녀는 항상 고집스러웠지.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민수는 숨을 내쉬며 정원에서 노는 세 마리의 강아지를 보았다. 그녀에게는 이제 가족이 있어.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기서 앉으래.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목소리가 감정으로 막혔다. 아래요. 그는 민서를 보며 손가락이 여전히 그녀의 새하얀 털에 얽혀 있었다. 그녀가 찾은 집에서 데려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가끔 와서 만나도 될까요? 민수는 미소 지었다. 그녀가 기뻐할 거야. 민서의 꼬리가 더 빠르게 흔들렸고 분명히 동의하는 모습이었다. 때로는 신이 우리를 필요한 곳에 정확히 두는 것 같다. 다른 일을 돕기 위해서뿐 아니라 잊었던 사람과 믿음을 상기시키기 위해서다. 딘서는 강아지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예상치 못한 가족을 찾았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린다면 기적이 여전히 일어난다는 것을 누군가와 공유해 주세요. 이런 사랑과 용기의 행동을 목격한 적이 있나요? 아래 댓글에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듣고 싶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축복을 내리시고 우리 모두가 신의 부름에 귀 기울이고 덩쳐서고 달에 보고 구하는 법을 배우길 바랍니다.